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3번 이월된 야구토토 승리패 27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용입니다. 본격적인 야구 시즌을 맞아 미국 메이저리그와 국내 야구, 일본 야구 조합픽까지 꾸준하게 적중을 이어가고 있고, 야구뿐만 아니라 농구와 축구 조합도 적중을 이어가면서 멤버십 분들께서 수익을 올리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두산 베어스와 KT 위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두산의 선발은 최원준, 원정팀 KT의 선발은 윌리엄 쿠에바스입니다. 두산 최원준은 올 시즌 8경기 3승 3패, 평균 자책점 6.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월 중순까지 경기력이 좋지 못했던 최원준인데, 그래도 최근 등판한 5경기에서는 2승 2패를 거두면서 어느정도 흐름을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매경기 실점을 기록하고 있고, 피안타율이 2할 7푼 9리, 이닝당 출루 허용률을 뜻하는 WHIP 역시 1.50인 걸 감안하면 역시나 한참 좋을 때만큼의 경기력은 아닌 모습입니다. 게다가 올 시즌 3월 27일 KT전 등판에서 승리를 챙기긴 했지만 5이닝 동안 피홈런 3개를 기록했을 정도로 KT 타선에게 고전했었던 최원준인데, 특히 KT의 용병 로하스에게 투런 홈런 2개를 허용했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로하스와의 승부를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산은 직전 기아와의 3연전에서 1승 2패를 거두면서 4연승으로 좋았던 흐름이 한풀 꺾였습니다. 1차전 토종 에이스 곽빈의 호투에 힘입어 1위 기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지만 2차전과 3차전 용병 투수 원투펀치인 브랜든과 알칸타라가 기아 타선에 연달아 무너지면서 시리즈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타선에서는 양의지와 양석환, 김재환으로 이어지는 두산의 거포 라인들이 최근 타격감이 좋고, 용병 라모스 역시 타격감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다만 공수의 핵심이자 현재 리그 전체 타율 1위를 기록 중인 허경민이 현재 부상으로 결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리드오프 정수빈의 최근 타격감이 떨어진 점은 두산에게는 큰 악재가 되겠습니다. 선발 투수 최원준이 올 시즌 안정감이 떨어지는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타선의 득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원정팀 KT의 선발은 윌리엄 쿠에바스입니다. 쿠에바스는 올 시즌 11경기 2승 5패, 평균 자책점 2.9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준수한 투구 내용에 비해 승운이 따라주지 않고 있는 쿠에바스인데, 11경기에 등판해 9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지만 단 2승만을 기록했을 정도로 득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현 시점 KT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팀의 에이스 투수라 할 수 있겠고, 6에서 7이닝을 먹어줄 수 있는 이닝 소화력도 있는 걸 감안하면 확실히 선발 투수의 무게감은 쿠에바스가 한 수 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KT는 직전 키움을 상대로 2연승을 거두면서 최근 6경기 5승 1패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타선에서는 용병 로하스가 최근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이미 최원준을 상대로 홈런 2개를 기록했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활약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강백호도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배정대의 타격감이 살아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하위 타순에서 신본기와 오윤석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면서 어느덧 7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린 KT입니다. 최근의 경기력이라면 KT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KT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SSG 랜더스와 LG 트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SSG의 선발은 김광현, 원정팀 LG의 선발은 디트릭 앤스입니다. SSG 김광현은 올 시즌 11경기 3승 3패, 평균 자책점 4.5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광현인데 그래도 직전 두산전 등판에서 6이닝 1자책 호투하면서 분위기 반등에는 성공한 모습입니다. 다만 올 시즌 제구가 흔들리는 날에는 볼넷 허용이 많아지고 있고 지난 시즌과 올 시즌 LG 상대로 5점대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LG 타선에 고전했던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 역시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타자 친화적인 홈구장 SSG 랜더스 필드에서 평균 자책점이 5.53, 피안타율도 2할 8푼 1리까지 올라가는 김광현이고 최근 LG 타선의 타격감이 좋은 걸 감안하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SG 타선은 최근 흐름이 썩 좋지 못한데 팀의 장타 및 홈런을 책임져줘야 할 주포 최정과 한유섬의 타격감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리그 전체 타율 2위에 올라있는 용병 에레디아는 꾸준하게 안타를 기록해주고는 있지만 득점권 상황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드오프 박성환과 최지훈이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는 있지만 하위 타순에서 고명준과 하재훈이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타선 전반적으로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고 번번이 잘루만 남긴 채 득점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득점권 상황에서 얼만큼 집중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원정팀 LG의 선발은 디트릭 앤스입니다. 앤스는 올 시즌 11경기 4승 2패, 평균 자책점 5.4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기대 이하의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앤스인데 피안타율이 3할 4리, WHIP도 1.58에 달할 정도로 KBO 타자들에게 공략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키움전에서는 4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6자책점을 기록했고 직전 한화전 역시 5이닝을 채우지 못한 채 조기 강판됐을 정도로 선발 투수로서의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앤스입니다. 게다가 이미 4월 21일 SSG전 등판에서 5이닝 동안 홈런 2개 포함 8피안타, 8자책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SSG 타선에 공략당했던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LG는 직전 NC와의 3연전을 깔끔하게 수입하면서 4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타선의 타격감도 상당히 올라왔는데 NC와의 3연전에서 총 27득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타선의 흐름이 좋은 상황입니다. 리드오프 홍창기와 박혜민의 타격감이 상당히 좋고 최근 지명타자로 출전하면서 타격에만 집중하고 있는 박동원 역시 NC와의 3연전에서 홈런 3개를 기록하면서 특유의 장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용병 오스틴의 타격감도 살아난 만큼 확실히 최근 타선의 흐름은 홈팀 SSG보다 LG가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발 투수 앤스가 최근 경기력이 좋지 못한 만큼 타선의 득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삼성 라이온즈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삼성의 선발은 코너 시볼드, 원정팀 키움의 선발은 아리엘 후라도입니다. 삼성 코너는 올 시즌 11경기 4승 3패, 평균 자책점 4.1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기대 이하의 투구 내용을 보여줬던 코너인데 최근 등판에서는 나름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5월 등판한 4경기에서 23이닝을 투구한 동안 6실점만을 기록하면서 2승을 챙긴 코너입니다. 다만 역시나 제구가 되지 않는 날에는 볼넷 허용을 자주 하는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제구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타선에서는 에이스 구자욱이 좋은 타격감을 유지하고 있지만 타격감이 살아났었던 이재현이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1군 엔트리가 말소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팀 내 홈런 1위 김영웅의 타격감이 떨어진 상황이고 용병 맥키넌도 올 시즌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삼성으로선 아쉬운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김영웅과 맥키넌이 득점권 상황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만 삼성이 원하는 대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원정팀 키움의 선발은 아리엘 후라도입니다. 후라도는 올 시즌 11경기 4승 4패, 평균 자책점 4.1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키움의 용병 에이스로서 제 몫을 해주고 있는 후라도인데 삼성을 상대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삼성 상대로 3경기 1승 0패, 평균 자책점 1.62를 기록했고 올 시즌에도 2경기 1승 1패, 평균 자책점 1.50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삼성 타선을 효과적으로 막아낸 후라도입니다. 다만 올 시즌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 후라도인데 홈에서는 2.97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원정에서는 5.14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체 삼성 상대로 강했던 만큼 6이닝 정도를 잘 버텨준다면 키움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키움은 직전 KT에게 2연패를 당하면서 최근 5경기 1승 4패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용병 도슨이 최근 10경기 기준 타율 4할 4푼 1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타격감이 좋은 상황이고 송성문 역시 최근 10경기 타율이 4할 8푼 4리일 정도로 타격감이 물이 오른 상황입니다. 특히 도슨은 삼성 코너 상대로 6타수 3안타를 기록 중이고 송성문 역시 홈런을 기록했었던 만큼 이 두 선수는 코너 상대로 자신감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최근 타격감이 다소 떨어진 이주영도 코너 상대로 3타수 3안타를 기록 중인 만큼 이번 경기 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올 시즌 코너를 이미 2번이나 만나봤었던 키움 타선인 만큼 앞서 말씀드린 선수들이 활약해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NC 다이노스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NC의 선발은 신민혁, 원정팀 기아의 선발은 윤영철입니다. NC 신민혁은 올 시즌 10경기 4승 3패, 평균 자책점 3.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팀의 실질적인 토종 에이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호성적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등판한 2경기에서도 약 11이닝 정도를 투구한 동안 2자책점만을 기록하면서 2승을 내리챙긴 신민혁입니다. 다만 올 시즌 피안 타율이 2할 9푼 5리, 거의 3할에 가까울 정도로 상대팀 타자들에게 안타를 많이 허용하고 있는 만큼 여전히 팀 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아 타자들을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NC는 직전 LG와의 3연전을 모두 패배하면서 최근 4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선에서는 베테랑 손아섭의 타격감이 떨어진 상황이고 권희동도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직전 LG전 주포 박건우가 2경기에서 9타수 5안타를 기록하면서 타격감을 끌어올렸고 용병 데이비슨도 최근 타격감이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 기아 윤영철을 상대로 상당히 강했던 NC 타선인 만큼 타선이 힘을 내줘야 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원정팀 기아의 선발은 윤영철입니다. 윤영철은 올 시즌 9경기 3승 2패, 평균 자책점 4.4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뷔 2년차 윤영철은 올 시즌 기복 있는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홈보다 원정 경기 등판에서 호성적을 거두고 있는 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홈 경기 등판에서는 4경기 0승 1패, 평균 자책점 5.95와 더불어 피안타율 3할 1푼 6리에 좋지 못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원정 경기 등판에서는 5경기 3승 1패, 평균 자책점 3.38과 더불어 피안타율 2할 2푼 4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준수한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NC를 상대로 2경기 0승 1패, 평균 자책점 7.88을 기록했을 정도로 약했었던 걸 감안하면 타선의 득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아는 직전 1위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인 두산과의 3연전에서 2승 1패를 거두면서 지난 롯데와의 3연전 수입회로 인해 좋지 않았던 흐름을 한번 끊었습니다.
최근 주포 나성범이 타격감을 완전히 회복하면서 드디어 밥값을 하기 시작했고, 박찬호도 최근 10경기 타율 4할 2푼 9리를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용병 소크라테스의 타격감이 좋지 못한 상황이고, 김도영도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팀 타율과 득점권 타율 1위에 올라있는 기아 타선이고, 올 시즌 NC 상대로 5승 1패, 압도적인 상대 전적을 보여 중인 걸 감안하면 선발 투수 윤영철이 조기에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기아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기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한화 이글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한화의 선발은 문동주, 원정팀 롯데의 선발은 박세웅입니다. 한화 문동주는 올 시즌 7경기 2승 2패, 평균 자책점 7.3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신인왕을 차지하면서 류현진과 더불어 올 시즌 한화의 원투펀치 역할을 잘 해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4월 말까지 극심한 부진을 겪으면서 2군에서 조정 기간을 가졌고, 직전 5월 21일 LG전 1군 복귀전을 치렀던 문동주입니다. LG전 5이닝 무실점 호투하면서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렀고, 최고 시속 157km의 직구를 뿌릴 정도로 구속이 다시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지난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롯데에게 상당히 약했던 문동주인데, 지난 시즌 롯데 상대로 2경기 0승 2패, 평균 자책점이 무려 12.15였고 피안타율 역시 4할 8푼 4리였을 정도로 롯데 타선에 난타를 당했던 문동주입니다. 올 시즌 4월 4일 롯데전 등판에서도 5이닝 동안 홈런 1개 포함 피안타 10개를 허용하면서 4자책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올 시즌에도 롯데 타선을 상대로 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 복귀전 호투했지만 이번 롯데전은 고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최근 6경기 5승 1패를 거두면서 순위를 8위까지 끌어올렸지만 얼마 전 최원호 감독이 자진 사퇴를 했고, 용병 투수 페냐도 방출하면서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타선의 타격감은 좋은 하나인데 김태현이 최근 6경기에서 홈런 4개를 몰아쳤고, 주포 노시안의 타격감도 좋은 상황입니다. 베테랑 안치홍의 타격감도 올라온 모습이고, 최은성도 타격감을 점점 회복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올 시즌 롯데 박세웅을 처음 만나는 한화 타선인데, 지난 시즌에도 박세웅을 상대했던 적이 없는 만큼 얼만큼 빠르게 박세웅의 공에 적응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원정팀 롯데의 선발은 박세웅입니다. 박세웅은 올 시즌 10경기 5승 3패, 평균 자책점 3.5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롯데의 토종 에이스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박세웅인데, 지난 2경기 등판에서도 14이닝을 투구하는 동안 1자책점만을 기록하면서 내리 2승을 챙겼을 정도로 폼이 좋은 상황입니다. 이닝 소화력도 있는 투수인 만큼 확실히 안정감적인 측면은 한화 문동주보다 롯데 박세웅이 한 수 위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한화 타선의 타격감이 올라왔지만 최근의 흐름이라면 박세웅이 호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롯데는 5월 들어 전체 승률 2위를 기록 중이고, 최근 10경기 7승 1무 2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선에서는 황성민과 윤동희, 테이블 세터진의 타격감이 상당히 좋고, 고승민과 나승엽 역시 기대 이상의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용병 레이에스는 직전 삼성전 한 경기 4안타를 기록하면서 한화전을 앞두고 예열을 마친 상황이고, 최근 6경기에서 홈런 3개를 몰아친 유강남도 타석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즌과 올 시즌 모두 한화 문동주를 상대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롯데 타선인 만큼 최근의 경기력이라면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롯데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롯데의 승리와 두 팀의 한 점차 승부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신시내티 레즈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경기입니다. 분위기가 좋은 두 팀이 만났습니다. 먼저 홈팀 신시내티는 직전 LA 다저스와의 3연전을 모두 승리하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고, 원정팀 세인트루이스는 신시내티를 만나기 전까지 5연승을 기록하면서 최근 10경기 8승 2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홈팀 신시내티의 선발은 앤드류 에봇, 원정팀 세인트루이스의 선발은 카일 깁슨인데 두 투수 모두 이닝 소화력이 있는 투수고 성적에서 알 수 있듯이 선발 투수에서 우열을 가리기는 쉽지 않은 경기입니다. 홈팀 신시내티 타선은 직전 다저스와의 3연전에서 타격감이 살아났는데 부진을 이어오던 베테랑 조나단 인디아의 타격감이 살아났고 제이크 프렐리도 오랜만에 안타를 기록하면서 세인트루이스전을 앞두고 예열을 마친 상황입니다. 특히 프렐리는 이번 경기 상대 선발 카일 깁슨에게 상당히 강했는데 프렐리는 깁슨 상대로 통산 홈런 2개 포함 7타수 5안타, 타율 7할 1푼 4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이 프렐리의 활약 여부가 중요하겠고 압도적인 도루 1위를 달리고 있는 엘리 델라크루즈가 얼만큼 루상의 출루에 세인트루이스의 내야를 흔드느냐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세인트루이스 타선 역시 최근 타격감이 살아났는데 특히 시즌 초 부진을 이어오던 놀란 고먼과 폴 골드슈미트의 타격감이 올라온 점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베테랑 골드슈미트는 지난 시카고 컵스전 홈런 2개를 몰아쳤고 놀란 아레나도는 최근 기복은 있지만 신시내티의 선발 에봇을 상대로 통산 4타수 3안타를 기록 중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이 베테랑 원투펀치의 활약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7번째 경기는 템파베이 레이스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템파베이의 선발은 잭 리텔, 원정팀 오클랜드의 선발 투수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미치 스펜스가 유력합니다. 템파베이 리텔은 올 시즌 10경기 2승 2패, 평균 자책점 3.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에서 6이닝 정도를 던져줄 수 있는 이닝 소화력이 있는 투수고 올 시즌 선발 투수 로테이션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템파베이에겐 상당히 중요한 선발 자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템파베이는 경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나마 직전 캔자스 시티전을 승리하면서 시리즈 수입은 면했고 길었던 6연패를 끊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 올 시즌 타선의 원투펀치를 할 수 있는 얀디 디아즈와 랜디 아로자레나가 극심한 타격 부진을 보여주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발 투수 에이스 셰인 맥클라나한의 토미존 수술과 타일러 글래스나우의 LA 다저스 이적, 제프리 스프링스 역시 부상을 당하면서 선발 로테이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투타 모두 지난 시즌에 비해 전력이 많이 떨어진 템파베이입니다. 다만 그래도 이번 경기 상대는 리그 하위권 오클랜드고 기본적인 체급 차이를 고려하면 템파베이가 놓쳐서는 안 될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선발 투수 리텔이 5에서 6이닝 정도를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막아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오클랜드의 선발은 미치 스펜스가 유력한데 스펜스는 원래 불펜 투수고 올 시즌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발이나 롱릴리프로 나왔을 때 보통 3에서 4이닝 정도를 소화해 줄 수 있는 투수인데 최근 템파베이 타선의 타격감이 좋지 않은 걸 감안해도 현실적으로 긴 이닝을 버텨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스펜스입니다. 오클랜드는 메이슨 밀러라는 리그 정상급의 마무리 투수를 보여 중이지만 어디까지나 오클랜드가 리드를 잡았을 때 밀러를 포함한 불펜 필승조도를 투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선발 투수 스펜스가 버텨주지 못한다면 고전이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템파베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8번째 경기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워싱턴 내셔널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애틀랜타의 선발은 맥스 프리드, 원정팀 워싱턴의 선발은 제이크 어빈입니다. 애틀랜타 프리드는 올 시즌 10경기 4승 2패, 평균 자책점 3.3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시카고 컵스전 선발 등판에서 9이닝 1자책 1투승을 거두면서 팀의 에이스다운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프리드입니다. 워싱턴 타선을 상대로도 상당히 강했던 프리드인데 워싱턴 타자들은 통산 프리드를 상대로 76타수 13안타, 타율 1할 7푼 1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프리드에게 고전했었고 최근 프리드의 폼이 올라온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 역시 공략이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애틀랜타는 팀의 리드오프 로날드 아코나 주니어가 또다시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고
시즌 아웃이라는 초대형 악재를 만나게 됐습니다. 지난 시즌 41개의 홈런과 73개의 도루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작성하면서 애틀랜타 공격의 천병 역할을 잘해줬었던 아쿠나 주니어인데, 이번 시즌 다소 폼이 떨어졌었지만 이 아쿠나 주니어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공수양면에서 상당히 크게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타선의 핵심인 오스틴 라일리와 션 머피가 부상에서 돌아온 건 애틀랜타에겐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선발 투수가 프리드고 기본적인 체급 차이를 고려하면 애틀랜타가 홈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워싱턴의 선발은 제이크 어빈인데, 어빈은 올 시즌 10경기 2승 5패, 평균 자책점 3.7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기대 이상의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승운이 없는 편이고, 표본이 크진 않지만 애틀랜타 타자들이 어빈 상대로 상당히 강했던 만큼 이번 원정 경기 등판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애틀랜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9번째 경기는 미네소타 트윈스와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네소타의 선발은 시미언 우즈 리차드슨, 원정팀 캔자스시티의 선발은 콜 라간스입니다. 미네소타 우즈 리차드슨은 올 시즌 7경기 1승 0패, 평균 자책점 2.5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기대 이상의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팀의 5선발로서 꾸준하게 선발 등판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캔자스시티 타자들과는 통산 첫 맞대결인 만큼 어느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타선에서는 카를로스 코레아와 맥스 케플러의 타격감이 좋고, 호세 미란다 역시 타격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코레아는 이번 경기 상대 선발 라간스에게 통산 3타수 2안타를 기록 중인 만큼 코레아의 활약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캔자스시티의 선발은 콜 라간스입니다. 라간스는 올 시즌 11경기 4승 3패, 평균 자책점 3.3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리그를 통틀어 가장 핫한 좌완 투수 중에 한 명이고, 직전 디트로이트전 강력한 좌투수 라이벌인 타릭 스쿠발과의 맞대결에서도 판정승을 거뒀을 만큼 올 시즌 행보가 예사롭지 않은 라간스입니다. 직전 디트로이트전 스쿠발 앞에서 6이닝 동안 삼진 12개를 잡아내면서 무실점 완벽투를 펼쳤고, 미네소타 타자들 역시 라간스를 상대로 통산 29타수 5안타, 타율 1할 7푼 1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고전했었던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 역시 호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타선에서는 바비 위트 주니어의 타격감이 상당히 좋고, 살바도르 페레즈 역시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이켈 가르시아의 타격감도 올라온 만큼 최근 타선의 흐름은 캔자스시티 역시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타격감이 좋았던 마이클 메시가 부상으로 아웃된 건 캔자스시티에겐 유의미한 전력 손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 선발 투수가 에이스 라간스인 걸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 득점 지연만 있다면 캔자스시티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캔자스시티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미러키 브루어스와 시카고 컵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러키의 선발은 프레디 페랄타, 원정팀 컵스의 선발은 벤 브라운입니다. 미러키 페랄타는 올 시즌 10경기 3승 3패, 평균 자책점 3.8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제구 여부에 따라 경기력 차이가 큰 페랄타인데, 직전 마이애미전 등판에서는 7이닝 1자책 호투했지만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아쉽게 패전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5월 6일 컵스전에서는 제구가 흔들리면서 패전을 기록했었는데, 5이닝 동안 볼넷을 무려 6개나 허용하면서 자멸했었던 페랄타입니다. 그래도 컵스 타자들을 상대로는 상당히 강했었던 페랄타인데, 컵스 타자들은 페랄타 상대로 통산 103타수 17안타, 타율이 1할 6푼 5리일 정도로 페랄타에게 고전했었던 걸 감안하면 제구만 잡힌다면 컵스를 상대로 서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컵스의 주포 코디 벨린저는 페랄타에게 6타수 3안타, 홈런 1개를 기록 중인 만큼 벨린저와의 승부만큼은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러키 타선은 월요일 기준 팀 타율 리그 전체 4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타선의 흐름이 괜찮은 상황입니다. 윌리엄 콘트레라스가
타율 리그 전체 4위에 랭크돼 있고 주포 크리스티안 옐리치도 타격감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브라이스 투란과 조이 오티즈도 제 몫을 해주고 있는 만큼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컵스의 선발은 벤 브라운인데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우한 루키 투수입니다. 올 시즌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활약하고 있고 12경기에 출전해 1승 1패, 평균 자책점 3.2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스트볼 구속도 괜찮은 편이고 특히 커브와 슬라이더의 헛스윙 유도 능력이 좋은 투수입니다. 다만 올 시즌 미러키 타선이 우투수 공략을 잘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닝 소화력이 떨어지는 루키 투수인 걸 감안하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컵스 타선의 타격 페이스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득점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브라운이 조기에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홈팀 미러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텍사스 레인저스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텍사스의 선발은 댄 더닝, 원정팀 애리조나의 선발은 브랜든 팟입니다. 텍사스 더닝은 올 시즌 8경기 3승 3패, 평균 자책점 4.4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12승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던 더닝인데 올 시즌에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애리조나 타자들 상대로는 강했던 더닝인데 애리조나 타자들은 더닝 상대로 통산 42타수 7안타, 타율 1할 6푼 7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더닝에게 고전했습니다. 올 시즌 제구가 흔들리면서 경기마다 볼넷 허용이 잦았던 더닝인데 이번 경기 역시 제구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텍사스는 직전 미네소타전을 승리하면서 6연패를 끊었는데 최근 타선의 타격감이 떨어지면서 텍사스답지 않은 저조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커스 시미언과 아돌리스 가르시아, 요나 하임 같은 팀의 핵심 타자들의 타격감이 좋지 못하고 주전 3루수 조시영이 부상으로 이탈한 게 뼈아픈 텍사스입니다. 그나마 에이스 코리 시거가 직전 미네소타전 홈런 2개 포함 최근 6경기에서 홈런 6개를 기록할 정도로 타격감을 회복한 건 텍사스에겐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월드시리즈에서 애리조나 팟을 상대해본 경험이 있는 텍사스 타선인 만큼 시거를 필두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애리조나의 선발은 브랜든 팟입니다. 팟은 올 시즌 10경기 2승 3패, 평균 자책점 4.0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2년차 신예 투수지만 이미 지난 시즌 월드시리즈를 비롯해 가을 야구 경험을 충분히 하면서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LA 다저스를 상대로도 6이닝 2자책 호투하면서 시즌 2승째를 거둔 팟이고 6이닝 정도를 먹어줄 수 있는 이닝 소화력도 갖춘 만큼 최근 타격 페이스가 주춤한 텍사스 타선을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애리조나 타선은 지난 다저스와의 3연전에서는 3경기에서 17득점을 기록했었던 반면 직전 마이애미와의 3연전에서는 3경기 4득점에 그쳤을 정도로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의 주포 크리스티안 워커가 최근 5경기 20타수 7안타, 홈런 2개를 기록하면서 타격감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워커는 텍사스 더닝을 상대로도 통산 4타수 2안타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 워커의 활약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승 1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2번째 경기는 시애틀 메리너스와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시애틀의 선발은 루이스 카스티오, 원정팀 휴스턴의 선발은 당초 크리스티안 하비에르에서 현재 헌터 브라운으로 변경된 상황입니다. 시애틀 카스티오는 올 시즌 11경기 4승 6패, 평균 자책점 3.3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벌써 6패를 기록하면서 팀의 에이스답지 않은 성적을 기록 중인 카스티오고 최근 등판한 2경기에서도 실점 자체는 많이 하지 않았지만 볼넷을 7개나 기록했을 정도로 제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스턴 타자들을 상대로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타격감이 올라온 요르단 알바레즈와 제레미 페냐 상대로 약했던 만큼 카스티오는 이 두 선수와의 승부를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애틀은 직전 워싱턴전을 승리하면서 4연패를 끊었는데 최근 부진했었던 팀 타선의 핵심 훌리오 로드리게스와 타이 프랭스가 살아난 점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직전 워싱턴전 로드리게스는 홈런 1개 포함 5타수 3안타를 기록했고 프랭스 역시 홈런 1개 포함 5타수 2안타를 기록하면서 휴스턴전을 앞두고 예열을 마친 상황입니다. 시애틀은 팀 타율이 27위, 리그 최하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만큼 득점권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두 선수가 해결해줘야만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휴스턴의 선발은 헌터 브라운으로 변경됐는데 브라운은 올 시즌 10경기 1승 5패, 평균 자책점 7.0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적에서 알 수 있듯이 올 시즌 피칭 내용이 좋지 못한 브라운이고 시애틀 타자들을 상대로도 상당히 약했던 걸 감안하면 고전이 예상됩니다. 시애틀 타자들은 브라운을 상대로 통산 41타수 15안타, 타율 3할 6푼 6리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브라운이 실점 없이 시애틀 타선을 막아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휴스턴은 현재 리그 전체 팀 타율 1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타선의 타격감은 좋은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제레미 페냐와 요르단 알바레즈의 타격감이 올라온 모습이고 카일 터커도 현재 홈런 리그 전체 1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장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리드오프 호세 알투베도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제이크 메이어스와 마우리시오 듀본의 타격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선발 투수 브라운의 안정감이 떨어지는 만큼 타선의 득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는 선발 투수의 우위를 고려해 홈팀 시애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마이애미 말린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샌디에이고의 선발은 매드 왈드론, 원정팀 마이애미의 선발은 헤수스 루자도입니다. 샌디에이고 왈드론은 올 시즌 10경기 2승 5패, 평균 자책점 4.8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클볼을 구사하는 투수고 제구 여부에 따라 경기력 편차가 심한 투수입니다. 게다가 올 시즌 원정보다 오히려 홈 경기 등판에서 고전하고 있는 왈드론인데 홈에서 0승 4패, 평균 자책점 6.75를 기록하고 있고 피안타율도 2할 9푼 3리까지 올라가고 있는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타선에서는 이번 경기 상대 마이애미로부터 이적한 루이스 아라이스가 샌디에이고에서도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월요일 기준으로 타율 2위에 랭크되어 있을 정도로 타격감이 좋은 상황입니다. 매니 마차도도 타격감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마차도는 마이애미 루자도 상대로 통산 7타수 3안타, 홈런 2개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강했던 만큼 아라에스와 마차도 이 두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마이애미의 선발은 헤수스 루자도인데 올 시즌 8경기 2승 3패, 평균 자책점 4.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미러키 전 8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펼쳤었고 지난 뉴욕 매츠전에서도 6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내리 2승을 따낸 루자도입니다. 좌완 파이어볼러 유형으로 소위 긁히는 날에는 경기력 고점이 상당히 높은 루자도고 샌디에이고가 좌투수 상대로 팀 타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팀인 만큼 최근의 흐름이라면 호투를 이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타선에서는 브라이언 델라크루즈와 재즈 치좀 주니어의 타격감이 상당히 좋고 조시 벨도 기복은 심하지만 그래도 한방이 있는 타자인 걸 감안하면 샌디에이고 왈드론의 너클볼을 빠르게 적응만 할 수만 있다면 마이애미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샌프란시스코의 선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원정팀 필라델피아의 선발은 잭 휠러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불펜 투수들이 끊어던지는 불펜 데이가 예상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최근 타선의 타격감이 상당히 좋은데 타선의 활약에 힘입어 최근 10경기 8승 2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불운하게도 시즌 아웃이 된 이정우를 대신하고 있는 루이스 마토스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고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와
패트릭 베일리의 타격감이 물이 오른 상황입니다. 지난 5월 7일 필라델피아와의 맞대결에서 휠러에게 봉쇄당하면서 경기를 내줬던 샌프란시스코인데, 이번 경기 불펜 데이인 걸 감안하면 타선의 득점 지원이 반드시 나와줘야 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원정팀 필라델피아의 선발은 잭 휠러인데, 휠러는 올 시즌 11경기 6승 3패, 평균 자책점 2.5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도 팀의 에이스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올 시즌 샌프란시스코전 7이닝 동안 삼진 11개를 잡아내면서 무실점 완벽투를 펼쳤던 휠러인 만큼 이번에도 호투를 이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올 시즌 리그 전체 승률 1위를 질주하고 있는데, 최근 4경기에선 1승 3패를 기록하면서 흐름이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그래도 올 시즌 투타 모두 균형 잡힌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카일 슈아버와 브라이스 하퍼, 알렉 봄으로 이어지는 타선의 무게감은 샌프란시스코에게 전혀 밀릴 게 없기 때문에 에이스 휠러가 등판하는 이번 경기가 연패를 끊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필라델피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3번 이월된 야구토토 승1패 27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